네, 오늘은 2월 3일입니다. 저 PBR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을 찾다가 또 이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 장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종목을 찾고 공부하고 준비를 해둬요. 그렇지만 내일 또 시장의 기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맞으면 어때요? 뭐 그냥 영상 폐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주식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조사하고 영상까지 찍었는데 이거를 비공개로 파기한다. 아, 나는 억울해서 그래 못하겠어. 무턱대고 공개를 한다. 그죠? 그 테마 끝났는데 피해만 줄 수도 있겠죠. 억울한 거는 내 사정이다. 항상 그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좀 사연이 많은 주식인데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명은 미창석유. 엔진, 오일, 뭐 산업용 오일, 뭐 윤활유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 보면 됩니다. 예, 미창석유는요, 설립은 1962년도에 됐어요. 업력은 엄청나죠. 상장은 1989년도 상장을 했고요. 엄청나죠. 근데 항상 품절주예요. 항상 그냥 막 생각보다 가치 인정받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주식도 있어요. 아마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회사는 엄청나요. 1960년 중반, 초반, 그때요. 우리나라가 한참 이제 산업화가 시작될 당시에, 윤활유 관련된 어떤 모든 거는 이 회사로부터 출발했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전기절연유라고 그래요. 전기 개통에 쓰이는 전기절연유. 이거를 국내에서 최초 개발해서 한전에 공급하고 지금까지도 국내에서는 그중 탑이죠. 전기절연유. 그리고 고무배합유라는 것도 주수입원인데 고무배합유 하니까 그럼 이게 뭐야? 쉽게 이야기하면 타이어. 고무 타이어 만들 때 있죠. 고무 타이어에 어떤 적당한 기름기가 없으면 퍼석퍼석해가 빨리 망가져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고무 배합유에 들어가는 어떤 기름 이런 것도 독점적으로 만든다. 그 외에 어떤 공작 기계 아니면 자동차 엔진 오일, 선박 오일 이런 식의 어떤 공업용 윤활유를 대부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은 잘 벌어요. 근데 역시 품절주니까 아무도 안 쳐다봐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죠. 지금 저 PBR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 회사를 관심을 두는 거예요. 회사는요, 잘 나가요. 매출액도 받아요. 한 20년, 한 최근 3년만 보면 20년대에 한 매출액이 한 2,500, 21년도에 4,000, 22년도에 한 4,200 이런 식으로 매년 증가 추세. 이익도 그래요. 이익도 한 20년도에 한 200억대에서 지금 한 그중 400억대에 육박할 만큼 이익도 계속 늘어나요. 그만큼 좋은 회사죠. 배당도 이 회사를 들고 있는지 많지는 않아요. 소량이지만 배당도 한 2,500원 그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하면 한 3.5% 그 정도 배당? 회사도 아주 좋죠. 너무 잘 아니까 미련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들고 있고 그래서 미련하다 소리도 듣습니다. PBR 한 0.3, 유보율은 그중 4,000% 육박해요. 부채는 한 10% 정도 있는데 그냥 이자도 그냥 없는 거나 똑같아요. 무엇보다 이 회사는요, 액면가가 5,000원이에요. 액면가 5,000원. 대부분의 액면가가 코스닥이 100원이죠. 근데 액면가 5,000원. 근데 연간 한 400억 버는데 시총은 1,300억대. 무지 싸죠. 대주주가 유모씨입니다. 유재순 외 2인이 돼 있어요. 대주주가 지분 한 40% 지고 있고 또 JX 홀딩스라고 한 10%.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피델리티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군데 더 또 한 10%, 또 자사주가 한 13%,
그래서 전체 지분을 합치면 홀딩, 묶여 있는 게 한 73%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얼마 안 되죠. 더구나 액면가가 5,000원짜리니까 더 없어요. 극강의 품질주다. 이러면 돼요. 그만큼 유통 주식수가 작으니까 그런 거죠. 항상 그 자리, 항상 7만 원대. 재미없어요. 뭐 해마다 배당만 꼬як꼬약 받고. 근데 지금 또 세상이 바뀌가 저 PBR, 그죠? 저 PBR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이거 더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술적인 분석이고요. 뭐 일반적인 사례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요. 제가 그 강명에 가서 그 어떤 우리 오프라인 모임 했을 때 한번 그때 재밌는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었죠. 선거판에서는 이 종목도 이래 봐야 된다. 그때 말씀드린 게, 그죠? 토탈 소프트 2,000원대였거든요. 이거를 봐야 된다. 왜 봐야 되느냐? 이거 뭐 약간 문제는 안 되려나? 뭐 이거는 뭐 어떤 악의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뭐, 그죠? 뭐 실명 거론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죠? 말씀드렸죠. 선거했을 때 부산이 핫하다. 부산을, 그죠? 여당, 야당 누가 선점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그 당시에, 그죠? 부산시장을 그 오거돈 이분이 입성을 했죠. 그런데 오거돈 입장에서는, 그죠? 적의 심장부 한복판에 혼자서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깃발을 하나 꽂았다. 엄청난 상징성이 있다. 뭐 이후에 뭐 정신적인 이런 쪽으로 개인적인 관리를 못해가 이슈는 있지만, 그 당시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때, 그죠? 토탈 소프트를 말씀드릴 때 그 관계를 설명을 드렸죠. 옛날에, 그죠? 옛날에 이런 친구들이 70년대를 부산에서 영도라는 데서 살고 있었다. 그죠?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 어릴 때, 이제 어떤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계보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주식쟁이로서 저의 상상을 말씀드립니다. 상상. 저는 뭐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나 이런 거에 기반을 많이 둬요. 그래서 팩트는 아니고, 그냥, 옛날, 뭐, 그런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저의 상상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죠? 1946년생이죠. 그리고 그 오거돈 이분이 그 1948년생이죠. 46, 48. 그리고 그 밑에 문재인 대통령이 1953년생이고. 그래 보면 그 오거돈 이분은 그 부산에 있는 명문고죠. 경남고등학교 그 67년대에 졸업했고, 그 밑에 문재인 대통령이 71년도에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후배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은 그 인권 변호사 시절에 또 서로 이래 만났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재미로 들으셔야 됩니다. 오거돈 이분은, 그죠? 그 부산의 대한제강, 그러니까 철강 회사에 돈 많은 집에 그냥 어떤 그 자제분으로 태어나서 돈이 많겠죠. 돈이 많다 보니까 인권 변호사로 어렵게 힘들게 사는, 그죠? 문재인, 노무현 이분 입장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많이 받았다고, 그죠? 팩트가 아닙니다. 항상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제 혼자 스토리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부산에 있고, 또 부산에 영도라는 곳에서 주요 그 이슈죠. 이 지역은 또 선박회사가 많거든요. 또 지금은 한진 중공업인데 예전에는, 그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 조선사 1호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도 지역이 조선사로 핫해요. 핫하다 보니까 이 영도에는 해양고등학교도 있고 또 해양대학교도 있어요. 그만큼 육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기자재, 뭐 쪼매나 중소, 선박회사도 많았어요. 이 이력을 쭉 보면요. 오거돈 어떤 이분은 뭐 어떤 대한제강 이쪽에 있는 집안에서 그러니까 뭐 소위 뭐 이야기하면 뭐 내가 돈 좀 많으니까 뭐 어리고 힘들게 있는 동생들, 형들 뭐 술 좀 사주는 뭐 그 정도 위치로 있었다 이래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요. 그 이력을 보면 그죠? 인권 변호사 시절에 어리고 힘드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1984년대 이때 해양대 강사를 지낸 이력이 있어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변호사 한 대가 돈을 많이 버는 시절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1984년대 해양대 강사를 했고 또 오거돈 이분은 그 2008년부터 2012년도 해양대 총장을 했어요. 그 이후에 부산시장 그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근데 보면 토탈 소프트는 그죠? 또 조선 기자재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고 해양대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토탈 소프트의 어떤 최장수 그죠? 대장.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학 구도를 쭉 계산해 가지고 이래 되면 아마 토탈 소프트가 엄청나게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냥 우연의 일치로 재수가 좋아서 2,000원대에 끝없이 머물던 게 그죠? 그전 한 10배 올랐죠. 한 28,000원대까지 급등을 한 이력이 있어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영도에는요, 뭐 한진중공업이나 이런 거는 좀 빼야 되겠죠. 그 전에는 또 뭐 어떤 뭐 조선사가 뭐 이래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랫동안 그죠? 70년대, 60년대를 주름 잡았던 오랫동안 이렇게 볼 수 있는 회사가 보면 또 미창석유도 초창기에 돈 번 이유가요. 그 선박에 대한 오일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영도에서 터주대강 같은 그런 회사예요. 그 규모로 이래 봤을 때는 그 영도의 동삼동 이쪽으로 이전해 간 게 그 1978년도 그쯤 영도 동삼동으로 이전을 했어요. 바닷가 바로 옆이죠. 부지는 엄청나요. 저는 그 여러 번 가봤거든요. 가서 보면서 와, 저 아파트 지으면 끝장나겠는데 아파트 부지로 딱인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 위치를 제가 돈이 있다면 저거 사서 저기다가 뭐 홍콩 같은 그런 대단지 어떤 아파트 그 정도 부지로 딱 맞겠다. 저 땅의 가치는 대체 얼마일까? 이런 쓸데없는 고민도 많이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요. 그 미창석유 회사 위치가 태종대 들어간 입구랑 가까워요. 거기 보면 해양대 바로 옆에 있어요. 뭐 미창석유에서 보면 해양대 보여요. 그 또 해양고등학교도 있고 최근에 거기에 보면 해양박물관도 생기고 핫해요. 최근에 아파트도 막 들어서고 너무너무 좀 위치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참 괜찮은 위치에 회사에 엄청난 부지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도 보면 1978년도에 그 회사를 그 이전해서 거기 설립을 했으니까 이 땅값의 가치만 해도 엄청나게 올랐겠죠. 그만큼 저평가가 되었다. 이래 볼 수도 있고요. 또 보면 선거철이니까, 그죠? 선거철이니까 영도에서 관심 있게, 와, 이거 두 중에 하나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데 본 게 토탈 소프트랑 미창석유였거든요. 근데 토탈은 이미 한번 시신했다 끝났으니까 뭐 혹자는 그래요. 토탈 소프트가 뭐 이재명 테마다 해서 잘 움직이긴 움직여요. 근데 토탈 소프트 그 회장 최장수 회장이 중앙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거지로 엮는 거죠. 근데 실제는 문재인 아니면 노무현, 오거돈 이런 쪽으로 훨씬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훨씬 그쪽하고는 가까워요. 이거는 제 같은 사람만 기억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꿈을 꾸는 거죠. 영도에 있는 핫한 회사. 이제 남은 거는 미창석유. 근데 우연의 일치로 저 PBR 테마가 막 불고 있어요. 한 번도 시신 못 낸 회사. 창사 이래 한 번도 관심을 받은 적도 없는 회사. 엄청난 자산이 있는 회사. 내가 세력이라면 이 회사 작업하겠다. 영도는요, 부산에서 상징성이 되게 커요. 왜 크느냐? 부산에 나름대로 전설이 있어요. 영도에는 태종대가 있거든요. 이 태종대가 왜 태종대냐? 김춘추가
그죠? 신라에서 약간 세력이 힘이 없을 때 일종의 유배 아닌 유배를 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지역이 태종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춘추가 나중에 왕이 되고 태종 무열왕이 되죠. 그래서 그걸 따서 태종대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차기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이 영도에서 많이 웅크린다. 김춘추처럼. 약간 그런 상징성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나름 정치권에서 좀 파워 있는 사람들이 영도를 많이 거쳐 간 이력도 있어요. 그쪽에 보면 그죠 육선 의원이죠. 김무성. 한때 박근혜의 자장이라고 했던 사람. 이 사람도 영도에 확실한 어떤 터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약간 좀 의문점이 들 때도 있어요. 영도라는 거는 부산에서도 변방이에요. 조그만한 그런 섬에 왜 여기를 고집할까? 그죠? 저 이름 네임밸류 육선 의원이면 한때 박근혜 자장이었으면 그죠? 서울 저런데 확실한 차기 대권을 노릴 만한 그런 쪽으로 정계 서울로 진출할 수도 있는데 왜 영도를 고집할까? 영도를 보면요 풍수지리학적으로는 그죠? 용해, 여의주 이런 위치에 속한다. 이런 그냥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영도는 뭔가 기운이 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김무성 그죠? 무소속으로라도 또 다시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영도라는 이 지역은 변화무쌍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남해보다 영도가 훨씬 가치가 높아요. 도심지하고도 가깝고. 부산 시내 예전에 중심지였던 남포동하고 차로 가면 금방이거든요. 한 5분 거리예요. 주변 인프라도 잘 돼 있고 바다를 끼고 있고. 영도 저거 하나 통째로 사가 개발하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돈 생기면 그래 한다고요. 근데 그만큼 변화무쌍하다. 근데 이번에도 이 정치권에 원통원치한테는 또 이상하게 또 영도로 뭔가 집중이 돼요. 김무성 어떤 의원의 어떤 바람몰이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부산시장에 누가 될까? 북항 재개발 여러 가지 이슈가 또 확 몰리고 있어요. 그죠? 그 영도 딸이 영도 바로 앞에 롯데타워 그죠? 100몇십 층짜리 그거 다시 재개하네요. 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핫한 이슈가 항상 있는 데가 영도거든요. 그 중심지에 아무도 모르는 진짜 가치 있는 저평가된 회사가 미창석유라는 거죠. 이 회사가 오랫동안 또아리를 틀고 있다. 저 PBR 시대에 저한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미창석유. 여담이지만요. 저는 이런 어떤 꿈을 상상을 잘해요. 예전에 부산의 사상구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구였거든요.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고 여당, 야당 추천을 했는데 무소속인 장제원 이 양반이 여당, 야당 둘 다 여자 조금 그냥 표현이에요. 여성분이 출마 하다 보니까 무소속인 장제원 의원이 당선됐어요. 그 이후에 그죠? 엄청난 권력을 좀 파급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 급성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찾아줄 수 있는 저 정도의 파워면 사상구에 어떤 회사가 있을까? 굉장히 좀 개인적인 관심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두 군데 그 사상구에 두 군데가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좀 베일에 쌓인 회사. 하나는 부산산업, 하나는 금양. 금양도 실제 가보면요. 별거 없어요. 부산산업 바로 앞에 담벼락 같이 맞대고 있거든요. 골목 조그만한 골목 하나 두고 여기는 금양, 여기는 부산산업.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작전 세력, 그죠? 와, 이거 작전 펼치면 이런 저 같은 연식이 오래된 사람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죠? 결과는 필요 없다. 근데 그랬다. 근데 지금의 저 영도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요. 이거 뭔가 좀 엮일 것 같기도 한데 분위기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안 엮여도 그냥 본전이에요. 올란 게 없으니까. 그죠? 안 엮여도 올란 게 없다. 이런 쪽의 어떤 생각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 촬영 끝나고 또 저녁에 영도의 미창석유 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아파트나 뭔가 또 얼마만큼 지금 변화가 있는지 또 제가 모르는 뭔가가 핫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시장 조사도 한번 해보고 최종 판단해서 이 영상을 뭐 그죠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뭐 요거는 뭐 팩트보다는 또 전설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